안녕하세요. 네, 기본 이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 개강입니다. 7월 개강이 보통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공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재시생들도 뭐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할 건데 어떤 식의 수업인지, 근데 여러분들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정이 이제 기본 이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나름대로 이제 초시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알아보고 오셨을 거예요. 이 되게 뭐 어려운 시험이다. 1년 가까이 준비를 하고 처음에 붙기 힘들고 뭐 2년 3년 걸릴 수도 있다. 특히 뭐가 제일 어렵다? 영어가 제일 어렵다. 뭐 이런 말 듣고 되게 겁먹고 오신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뭐 재시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어가 제일 골치 아픈 거 아니면 아실 거고, 그리고 재시생은 아니지만 좀 올해 초에 시작을 하셨거나, 그래서 이전에 시작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많이 섞여 있을 건데, 기준은 이제 초시생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재시생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조금 드릴 말씀이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시험인지, 영어만. 근데 5과목을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영어가 어떤 시험인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가 이 파트가 4개 파트로 나뉩니다. 우리가 막상 시험지 받아보시면 뭐 무슨 파트입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없긴 합니다. 근데 총 4개가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어휘 부분, 어휘, 그다음에 문법, 그리고 독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생활 영어.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요 4개 파트를 우리가 뭐 1년, 뭐 8개월 뭐 이 정도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는데, 이 4개 파트 중에서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는 빠지는 게 2개가 있죠.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당연히 뭐를 안 해요. 어휘 안 해요. 어휘는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어떻게 알아서 하는지 설명드려야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 또 하나 빠지는 거, 또 생활 영어도 정규 수업 시간에 빠집니다. 이건 특강으로 처리를 할 거거든요. 무료 특강. 돈 따로 필요 없고 추가 비용 없이 무료 특강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 문법하고 독해긴 한데, 일단 4개 비중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총 몇 문제 나올까요? 20문제. 자, 총 20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시생들은 이제 좀 약간 이게 걱정될 수가 있는 게, 20문제면 문제 수로 따지면 이게 상대적이긴 하지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20문제만 좀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20문제다 보니까 이게 한두 문제만 실수를 해도 이게 당락을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박성이긴 해요, 20문제면. 그래서 이제 그 되게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는 오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니까 어쨌든 20문제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 20문제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4개 영역에 걸쳐서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어휘 문제가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어휘 문제가 4문제. 20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면 절대 적은 거 아니거든. 이거 꽤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이 역시 4문제 정도. 지금 말씀드린 건 평균이에요, 평균. 이게 매번 시험 때마다 완전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거든. 올해도 그랬고, 지방직 시험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고. 자, 그리고 생활 영어가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독해는 몇 문제가 돼요, 평균적으로? 10문제가 되겠죠. 총 20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4문제도 비중이 크죠. 2문제면 그렇게 비중이 큰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특이하게 지방직에서 3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나오고, 생활 영어가 3문제 나오는 건 되게 특이합니다. 보통은 어휘가 1문제 더 나오거나 뭐 독해가 1문제 더 나오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 올해 좀 약간 특이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은 나오죠.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다? 비중이 제일 큰 독해를 못하면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문법을 잘하고 아무리 어휘가 뛰어나고 아무리 생활 영어 문제를 다 풀다 하더라도 절반이죠. 50%. 50%를 차지하는 독해. 독해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처도 못 가요. 합격권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는 뭘 잘하는 거다? 독해를 잘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가 발생하죠. 재시생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낀 재시생들이 있을 건데,
처음부터 독해만 파는 사람들 되게 있거든요. 독해 문제집 사가지고 이거 내가 기초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심지어 뭐 중학교 독해책 같은 거 있죠. 요즘 뭐 어떤 거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리딩 튜터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들이 쓸만한 이제 그 독해책들 이런 것들 사서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되게 효율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독해를 잘하려면 독해 문제를 많이 푸는 거 맞습니다만 그게 처음부터 되느냐? 그게 아니죠. 독해가 어떤 거냐? 독해는 이제 여러분들 독해 유형을 모르지는 않거든요. 독해는 처음에 지문 나오죠, 위에. 예, 지문이 딸려 나오죠. 그리고 그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딸려 나옵니다. 예, 우리 그 공무원 영어에서는 지문 하나당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한 10년 전에는 제일 끝부분에 가면은 마지막 지문 정도는 문제가 조금 길게 나오고 지문이 길게 나오고 문제가 두 문제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또 언제 다시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보통은 지문 하나당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독해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지 관련된 문제를 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문을 해석하려면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단은 한 문단밖에 안 나와요. 그 문단이 되게 짧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길 수도 있지만 문단이 나눠서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 문단을 이루는 문장을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장. 네, 문장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려면 뭐가 두 개가 필요하느냐? 두 개 필요한 게 뭘까요? 뭐하고 뭐가 필요하다? 어휘. 문장은 단어로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모르면 당연히 내가 문장의 의미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휘는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문장 해석하려면 뭐 필요하냐 물어보면 당연히 어휘라고 다 대답을 해요. 다 알고 있는 사실. 근데 내가 어휘만 안다라고 문장이 해석이 되느냐?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요때 딱 기준으로 하면 내가 어휘력은 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가끔 가다가. 그게 많진 않아요, 진짜. 영어를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비슷한 그 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시생 빼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겁니다. 똑같은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어휘의 순서에 따라서 그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의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좀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심지어 완전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극단적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내가 하나하나 다 한다라고 해서 문장 해석이 되느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내가 아는 단어 몇 개 조합해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일 것이다. 소설을 쓰는 거지 머릿속으로. 그래서 추정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되게 불안불안하게 해석하고 불안불안하게 문제를 풀게 돼요.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순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순이라 하면 뭐냐면 문장 성분을 결정하거든. 그래서 뭐도 필요하다 결국 문법이 안 되면 해석을 못 해요. 혹은 부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가 50% 무려 5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독해를 잘해야지 점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결국 처음에는 뭘 할 수밖에 없다. 어휘하고 문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휘하고 문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받으셨죠? 기본서 받으셨죠? 총 이제 올해부터는 2권이더라고. 원래 2, 3권을 통합을 했더라고. 작년까지는 2, 3권 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 1권이 무슨 책이에요? 1권이 문법책이 돼요. 문법책. 자, 2권은 뭐죠? 독해하고 어휘가 돼요. 독해하고 어휘. 근데 우리가 독해를 처음부터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특히 초시생들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이게 그나마 그 배우는 게 있으면 다행인데 첫날부터 독해를 해버리면 배우는 것도 없이 심지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어순이 왜 나오는지 단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독해 비중이 제일 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문법 위주의 수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본 이론은 7월달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기준입니다. 7월달, 8월달이잖아요. 7월달, 8월달 총 몇 시간이야 그러면? 64시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우리 2달 동안 64시간. 그 초반에 32시간을 문법에만 집중을 합니다. 즉 현장 계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월달에는 문법 수업만 해요. 문법 수업. 이유는 뭐다? 독해를 지금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 한 절반 정도 진도가 나가서 우리가 동사 파트가 끝나고 또 뭐 있을까? 동사 파트 끝나고 기본적인 품사 파트? 이게 끝나면 조금씩 문장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독해를 조금씩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는 중반 이후로 8월 달부터 이렇게 섞어서 나갑니다. 또 역시 현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월 달은 오전 오후 수업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오후까지 수업 있습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되게 많이 집에 가면 쓰러져서 잠에 들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전하고 오후 수업을 다 문법으로 이제 다 채웁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들어가면 오전 4시간 수업은 문법 그리고 오후 4시간 수업은
문법 조금 더 해야 될 거야 아마. 문법을 특히 초반 8월 초반에는 문법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독해를 나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7월 8월 달이 끝나면 이제 독해까지 여러분들이 1회독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독해를 안 하지? 독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비중이 제일 큰데 이게 답답해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답답하긴 하지. 근데 그 과정을 버티셔야지 문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거의 모든 수업이 제 수업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수업이 그렇게 진행을 해요. 약간 시점 차이는 나지만 처음부터 독해 들어가는 수업은 잘 없거든. 예, 왜냐하면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특히 강사들이면 그걸 아니까 소용없다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이게 100%라고 보시면 돼요. 어휘하고 문법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해 신경 쓴다 안 쓴다? 전혀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1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12달, 12달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사실은 따지면 12달 과정 중에서 한 달만 요거 두 개 집중하고 두 번째 달부터 이제 독해가 들어가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늦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독해를 위해서 기초 단계를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휘하고 문법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자, 어휘가 워낙에 중요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걸 공부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문법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네모낭이면 비중도 제법 큽니다. 그죠? 독해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이 문법에서 우리가 어떤 게 출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수능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예, 수능을 치셨을 거고. 가끔가다 이제 고등학생도 가끔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문법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배웠던 문법, 그러니까 학교 포함입니다. 학교 정규 수업에서 배웠던 문법 그리고 수능 뭐 학원을 다니셨든 아니면 학교만 내가 다니면서 공부를 했든 수능에서 배웠던 문법의 범위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이게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되게 황당하게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문법을 또 하거든.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는 거. 왜냐하면 안 가르치는 이유는 현대 영어하고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안 쓰는 것들, 네,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되게 지엽적이에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영어 시험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들이 굉장히 지엽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초반에는 되게 이제 고생을 합니다. 오늘부터 고생이 시작돼요, 사실은. 오늘 동사 들어가거든. 예. 처음이신 분들은 되게 힘들 겁니다, 사실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별의별 걸 다 공부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공부하느냐? 근데 1권 있죠, 1권. 잠시 교재 차례를 한번 펼쳐보세요. 이게 또 차례는 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한 열 몇 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잠깐 올해는 페이지가 있구나. 네. 그래서 뒤로 좀 넘어가 보시고 또 여기는 없어. 예, 페이지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18페이지. 예, 17페이지 다음으로 가시면 돼요. 17페이지가 지금 표시되어 있거든요. 18, 19페이지. 예, 18, 19, 20페이지. 예, 다 펼치셨나요? 자, 왼쪽부터 오른쪽 그리고 뒷페이지까지 어떤 거 있는지 쭉 한번 보세요. 한번 눈으로. 자세히 보지 마시고 대략 많이 들어본 말들이 나올 겁니다. 어떤 단어들인지 쭉 보시고. 네, 쭉 보시고. 대충 몇 개 단어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나마. 20개, 딱 20개, 딱 20개. 20개 단원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거 다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그래도 안 배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엽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관사 같은 거 들어가면 명사 같은 거 들어가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배우게 되고 이 20개 단원을 우리가 두 달에 걸쳐서 특히 7월 달에 조금 더 나가겠죠. 아무래도 하루 종일 우리가 문법을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엽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있고 문법 문제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이게 나중 기준이긴 한데 근데 합격을 하시려면 문법 문제 네 문제 나오는 건 다 맞춘다고 보셔야 돼요. 문법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보통 독해에서 한두 개 정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는 이제 매년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해에는 지금까지 기출에 없던 단어가 한 번씩 나오기도 하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불규칙적으로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어휘도 재수 없어서 한 문제 틀린다라고 해도 문법하고 생활영어에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은 특이하게 생활용어도 틀린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별로 어렵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실. 어쨌든 그래서 문법은 네 문제를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을 이제 문법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게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50%는 문법 공부를 왜 할까요? 문법 공부를 왜 할까? 요것 때문에 독해 때문에. 독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업 들어보시면 뭐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문법 문제로는 출제가 안 됩니다라는 포인트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포인트들은 그러면 공부 안 하면 되냐? 아니고 공부해야 돼요. 요것 때문에. 예. 정확하게 자세하게 내가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문법뿐만 아니고 독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험에는 출제 안 되는 문법 포인트들도 알아둘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엽적인 거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50대 50이에요. 문법 문제 대비하는 거 50%, 독해 대비하는 거 50%. 그래서 이래저래 중요합니다. 문법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독해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예, 이렇게 이제 문법 공부는 이제 오늘 이제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각 단원별로 당연히 이론이 있겠죠. 이론? 뭐 예를 들면 오늘은 아니지만 투부정사가 뭐다 이런 거 설명을 드릴 거 아니야. 그죠? 투부정사는 어떤 기능을 한다 이런 거 설명을 드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다룹니다. 자, 이론 다루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당연히 단원별로 뭘 해 볼까요? 문제 풀어야지.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 당연히 풀어야지 내가 이론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지 확인, 예, 그리고 실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 다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론은 들으시면 조금 여러분들 지엽적이고 처음 들어보시더라도 이해를 못할 건 없을 거야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말하고는 또 다르니까 외워야 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해 플러스 이해 절반 그리고 암기 절반이라 보시면 돼 이론 같은 경우는. 근데 연습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게 오늘 많이 좌절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습 문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 건데 기출 문제를 풀 거거든. 기출 위주로. 기출만 푸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기출 아닌 문제도 포함해서 풀기도 할 겁니다. 근데 기출 위주로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품사하고 동사를 배울 겁니다. 전치사까지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동사를 배웠다. 동사 관련된 연습 문제, 동사 단원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겠죠. 근데 예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동사 단원이지만 선지가 4개 나오거든요. 4개 선지다 동사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번 선지가 동사를 다루는 문장이라면 2번 선지는 투부정사를 물을 수 있습니다. 3번 선지는 도치를 물을 수 있습니다. 4번 선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사를 물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다 달라.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번 선지죠. 예, 1번 선지에서 주로 동사에 관련된 걸 묻더라도 동사와 관련된 것만 문장에 들어가느냐 아니거든. 그 문장엔 투부정사가 섞여 들어갈 수도 있고 병치 뭐 이런 거 아직 아실 필요 없지만 그런 게 섞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문장을 보더라도 문법 포인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이래저래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배웠다라고 해서 동사 관련 연습 문제라고는 하지만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까요? 못 풀까요? 못 풀어요. 그래서 당연히 못 풀으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동사 문제를 우리가 4문제 5문제를 풀었다. 4문제 5문제를 다 틀리게 됩니다. 그럼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쁘겠어요? 좌절하겠어요? 당연히 기쁠 리가 없지. 좌절하지. 역시 영어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동안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단어만 열심히 외워야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처음에 아까 설명드리니까 당연히 안 풀리는 이유 아시겠죠? 안 풀리는데 진도가 나가서 쌓이는 게 있으면, 그리고 예를 들면 적어도 차례 아직 펼쳐두셨죠? 그 보시면 왼쪽 페이지입니다. 왼쪽 페이지 품사부터 밑에 제일 밑에 가정법 있죠?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확 늘어납니다. 진짜. 왜냐면 동사의 비중이 공무원 영어에서 제일 크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배웠던 거 충실하게 복습을 하시고 연습 문제 내가 틀리든 말든 내가 하루하루 했던 거 충실하게 복습하시면 가정법 정도 마치고 나면 이제 내가 서서히 풀 수 있는 단계가 와요. 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모든 문제를 확 다 푸는 건 절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 예전보단 나아졌구나. 그리고 이제 품사 파트 끝나고 이제 여기 아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준동사 파트 나오거든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것까지 들어가고 나면 또 풀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뭐라고 그럴까, 약간씩 더 큰 원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배웠다고 오늘 배운 걸 다 소화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관련된 문제만 나와도 다 푸는 건 힘듭니다. 근데 관련 안 된 문제까지 나와버리니까 더 힘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초반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목표는 뭐로 잡으셔야 되냐면 7월 8월 내가 버티고 다 듣겠다. 1회독은 최소한 끝내겠다라는 걸 목표로 잡으시고, 특히 예전에 한 번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른 학원, 뭐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원 보통 다니니까 혹은 학교에서도 그런 강의가 있을 때 내가 단 한 번도 그 강의를 완성해 본 적이 없다, 완료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1차 목표를 7, 8월 달 내가 수업 충실히 나오고 복습 매일 하는 거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회독이 끝나면 좀 쉬워집니다.
1회독까지 내가 충실하게 마친 사람이 2회독에서 그 포기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2회독까지 끝냈으면 3회독에서 포기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 그리고 영어는 좀 다릅니다. 다른 과목들은 기본서를 뭐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뭐 제가 한국사를 알겠어, 내가 국어를 알겠어, 잘 모르긴 해. 그런데 다른 과목들은 이제 기본서 보통 한 5회독까지 가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영어는 기본 이론을 5회독까지 가는 경우는 또 잘 없어요. 보통 빨리 끝나는 경우는 2회독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많이 가면 기본 이론은 3회독 정도까지 가요. 그 이후에 내가 4회독, 5회독을 기본 이론 듣는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때부터 뭐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따로 여러분들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되게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이 점점 비게 되면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수업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업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이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 내년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7, 8월 달에 1회독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7, 8, 9, 10월 달에 또 2회독이 끝나겠죠. 그때 여러분들 판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기본 이론은 내가 이런 식의 수업으로 매번 단원별로 다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오전 수업만 하거든요. 기본 이론은 오후에는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진도가 있으니까 오전 수업은 그냥 자습하라 그래요. 나가가지고 자습하라 그래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 없고 뭐 2달 더 이제 들으면 되는 거니까 3회도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빠지면 되는 거니까. 보통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그 우리 1년 커리큘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본 이론 다음에 심화 이론이거든요. 보통 기본 이론하고 기본 이론 2회도 보통 일반적으로 3회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심화 이론 1회 정도면 이론 부분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다 뭐다 문제풀이. 단원별로 문제를 풀든 내가 기출 풀세트로 문제를 풀든 문제풀이도 들어가게 맞는 겁니다. 영어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데 내년 6월 달까지 뭐 5월 달까지 기본 이론을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실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지 말라고. 여기서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은 푸는 것 같은데 못 풀어요. 그리고 푸는 것 같은데 실제로 풀었다면 이미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야. 1위도 끝난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1위도 끝난 사람들, 2위독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 이제 늘 그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래도 여기 앞쪽은 그래도 뒤쪽은 좀 빈자리가 있지만 앞쪽은 거의 다 찼잖아요. 자리가. 이 자리가 1년 동안 유지가 되느냐? 뭐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 안 돼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 중반에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가는 사람 중에 포기하려고 생각 안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나는 수업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체질인 것 같은데, 나는 현장 강의보다 인강의 체질인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수업을 끝까지 나와야 돼요. 그 우디 앨런이라고 요즘 세대 모를 수도 있겠다. 그 영화 감독 겸 그 미국의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 겸 배우 있거든요. 우디 앨런. 그 한국계 뭐 그 사람하고 결혼도 했고 되게 유명해, 말도 많았고 자기 원래 수양딸이 있는데 결혼하고 막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중에 명언이 뭐가 있냐면 성공의 8하든 성공의 80%는 뭐다? 성공의 80%는 출석이라 해서 출석. 성공의 80%는 출석. 빠지지 마라 이거예요. 버티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강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인강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나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재배를 하지만 내가 현장 강의를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장 강의로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끝까지 현장 강의로 계속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커요 진짜 인강하고는. 현장에서 뭐 서로 약간 경쟁도 되고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저 사람만큼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학원 나오면 학원에서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나 뭐 부원장님이나 관리해 주는 부분도 있고 조언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직접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버티세요. 7, 8을 버티세요. 7, 8을 버티고 생각하세요. 내가 포기할 생각이 들더라도 8월 달 끝나고 포기하겠다. 9월 달부터 놀겠다. 9월 달부터 다른 길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됩니다. 진짜 제가 보장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운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우리 그 연초가 되면 살 빼려고 보통 헬스장 끊는 사람 되게 많잖아. 근데 포기한 사람 되게 많죠. 아마 그런 고민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끊었는데 2, 3일 가니까 근육통도 심하고 되게 힘들어. PT는 되게 빡세게 시키는 것 같고 되게 무서운 것 같고 되게 힘들어. 가기 싫을 때 있잖아. 가기 싫을 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늘 하루만 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야. 수험생들 오늘 하루 그냥 일단 나가자. 나가도 내가 일단 놀아도 나가서 놀자. 헬스장 나가서 놀자. 헬스장 나가서 뭐 핸드폰 들고 내가 놀지 뭐. 아니면 잠이 오면 헬스장 가서 자자. 나가서 자자 차라리 라고 해서 억지로 나가잖아요. 헬스장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놀게 됩니까? 아닙니까? 결국 운동하게 되거든. 그거야 그거. 한 번 포기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하루만 빠져야지 이런 거 없어요.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거 절대 없거든.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하루만 더 버티자는 생각으로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한 바퀴 돌면 1회도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게 돼요. 진짜 잘 버티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매년 제가 겪지만 일부는 빠집니다. 그래도 되게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위. 5위를 먼저 설명드릴까? 오늘 일정을 먼저 설명드릴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겠죠. 오늘 일정을 설명드릴게요. 충격적인 오늘 일정. 앞으로 2달 일정. 하루 수업 시간, 정규 수업 시간. 몇 시간입니까? 8시간.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은 뭐 8시간 뭐 늘 하던 거니까 그냥 하지 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별거 아니고 이게 한 2주 특히 이제 공교육도 월요일이 하필은 또 영어야. 그러니까 매를 첫날에 맞는 거야. 좋은 거야 오히려. 한 2주 정도 하시면 좀 약간 익숙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것만 하면 좋겠는데. 7, 8월 달은 7, 8월 달에만 해당하는 거야. 복습 수업을 또 따라오거든요. 추가로 1시간. 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시부터 수업이죠? 9시부터. 그래서 점심시간 빼고 몇 시에 끝난다? 6시에 끝나요. 이것만 해도 되게 빡신데.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이제 공부하는 거야. 수업 듣는 거야. 그런데 추가로 1시간을 더 합니다. 7시에 마칩니다. 7시에 마칩니다. 2주 후면 특강이 시작됩니다. 2주 후면 특강이 시작돼요. 충격의 7, 8월 달 일정. 특강은 물론 선택이긴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특강 뭐 일정이나 내용 다 설명드리겠지만 특강을 또 2시간을 해요. 7시면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또. 한 8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7시 45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 뭐 8시라 그럽시다. 몇 시에 맞죠? 10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근데 또 우리가 오전에 9시 수업이면 딱 9시에 오면 좀 빨리 오잖아 또. 그리고 우리 그 아침 영어가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인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늘만 없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면 아침 영어는 몇 시에 시작한다? 7시 40분. 이것도 1시간이죠 아마. 그래서 정말 다 드시는 분들은 월요일은 없어요. 월요일은 없는 거야. 월요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화요일이라고 나아졌냐? 화요일이면 요 정도 빠지는 거야. 그냥 요 정도 빠지는 거. 화수목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버티지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한번 해본다. 내가 한 바퀴만 돌려본다. 7, 8회만 버텨본다. 되게 가혹하긴 하지만 제가 봐도 가혹하긴 해. 저는 이제 이미 익숙해졌지만 가혹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거죠.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사실은 시작하는 것조차 되게 힘듭니다.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이. 영어뿐만 아니고 일정 자체가 이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 정도 되면은 그럼 복습은 언제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어쩔 수 없어요. 복습은 화, 수, 목, 금, 토, 일. 특히 토, 일에 좀 부족했던 부분 따라잡을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1년 내내 특강하는 건 또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죠. 인강 들으시는 정말 사정이 있어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일정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구나 좀 분발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이제 어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휘 공부. 그러니까 결국 문법은 버티고 따라오기만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웁시다. 자, 어휘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를 않습니다. 제가 뭐 스튜디오에서 찍은 강의가 없지는 않지만 어휘 문제풀이가 있습니다만 따로. 근데 어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따로. 그리고 우리 일주일 전에 특강했었거든요. 이 특강 제목도 모르겠다. 학습 전략 특강 하신 분들 오신 분들은 제가 뭐 몇 개 배워야 된다 이런 거 설명드렸지만 처음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공무원 어휘라고 부르는 어휘가 대략 한 3,000개 정도라 보시면 돼요. 3,000개. 책에 따라서 조금 한 2,500개 정도 있는 책도 있고 그리고 어떤 책들은 5,000개까지 들어가는 책도 있고 근데 표준은 공무원 어휘가 3,00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000개를 우리가 외워야 돼요. 언제까지? 시험 치기 전까지. 내 거로 소화를 해야 돼. 그러면 1년에 3,000개면 이거 껌이네. 하루에 10개씩 외워도 충분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한 번 봤다고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아까 문법 우리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회독을. 그래서 회독이라는 것은 어떠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회독을 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다르죠. 개인차가 물론 있으니까 암기력의 개인차가 물론 있고 내가 영어의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도 차이를 보이니까 예,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또 애매하게 말하는 것도 제가 확실하게 찝어드리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회독은 최소 5회독입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예. 최소 5회독이기 때문에 내가 1, 2회독 뭐 3회독 열심히 했다, 4회독 열심히 했다라고 해도 티가 거의 안 나요, 사실은. 시험에서 보통 우리가 티가 날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5회독부터 보통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거는 이거는 철저하게 경험에 의한 근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가르쳐 보니까 4회독까지는 별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한 2회독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루에 뭐 내가 4시간씩 들여가지고 단어를 하루에 뭐 50개씩 외워도 100개씩 외워도 했는데 와 이거 3회독까지 왔는데 티가 안 나네. 아 역시 나 아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 아 나는 영어는 아닌 것 같아. 영어는 아닌 것 같아. 영어 포기하고 다른 과목도 점수를 꼬리 올려서 합격을 해볼까? 될까 안 될까? 영어가 안 되면 못해요. 안 돼요. 영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다? 최소 5회독부터 티가 난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최소죠. 최소.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 우리 1년 일정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8회독 이상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8회독 정도 했는데 내가 어휘가 남들보다 부족하다. 절대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절대 그런 일은 안 벌어져. 5회독부터 티가 난다 그랬죠. 그럼 6회독, 7회독 정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이거 페이지 넘기면 그 단어 나오지. 이게 쓸데없는 것까지 기억하게 돼. 많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약간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최소 5회독을 목표로 하시고 최종 목표는 8회독 시험 치기 전까지 8회독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년 기준으로 할게요. 1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 되는지도 대충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우리 그 이제 3권에 있는 어휘는 조금 따로 설명드리긴 할 건데 보통 하루에 50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어휘책들이 하루치를 50개 정도로 잡습니다. 많으면 100개. 뭐 100개짜리 책은 거의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보통 50개. 근데 자기가 실력에 따라서 하루에 나는 뭐 2단원 나가지 100개 외우지 이렇게 가능하거든. 근데 우리 보수적으로 잡아서 50개라고 합시다. 50개. 그럼 50개면 우리 일요일은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치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개 외웁니까? 50개면. 300개를 외워요. 300개. 그럼 한 달이면 4주라 치고 1200개. 1200개 정도. 그럼 2달 정도면 대충 2,400개 조금 내가 일요일까지 했다라고 하면 3,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달 정도면 1회독이 끝나요. 그래서 한 회독당 2달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하겠지만 뭐 9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한 회독을 2회독이라고 잡으면 지금 7월 달 기준으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7, 8월에 1회독이 끝나. 예. 그러면 내가 9월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래도 1회독 했으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제 갈립니다. 1회독 했으니까 조금 나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1회독 할 때도 좀 아는 단어 많았던 것 같은데 기초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느릴 수도 있어요. 하루에 50개가 아니고 70개 80개 심지어 100개 느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9월 달 한 달 반 9월에서 한 10월 초까지 중순까지 한 달 반 정도 잡고 내가 2회독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보수적으로 잡읍시다. 그래도 한 번 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페이스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2회독이 완성이야. 2회독 완성. 또 보수적으로 갈게요. 그래도 3회독까지는 똑같은 일정으로 가자. 힘드니까 내가 기초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 그래도 3회독이 끝나게 됩니다. 3회독이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회독 정도 끝났으면 그래도 큰 차이는 없으나 그래도 내가 그 단어 실력이 딱히 안 늘더라도 내가 외우는데 맷집이 생길 수도 있잖아. 외우는 게 좀 익숙해져.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뭐 1시간 동안 단어를 20개밖에 못 외웠다면 이제 1시간이면 30개, 40개는 외우는데 이렇게 돼요. 사실 외우다 보면 3회독 정도 오면. 그러니까 암기력은 늘어나요. 익숙해지니까. 어휘력이 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직. 왜? 언제부터 티가 난다? 5회독 정도도 티가 나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어휘력이 늘지는 않을 거야 그때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도. 이거 또 모르는 거네. 뭐 이러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암기력이 늘어나니까 1월 달이면 내가 곱하기 2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50개씩 외웠으면 그래도 100개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4회독이 끝나는 거지. 자, 2월 달 넘어갑니다. 또 한 회독이 추가되겠죠.
5회독이 추가되겠죠. 5회독 왔네. 그럼 뭐다? 보통은 티가 난다. 내가 실력, 어휘력이 늘었으면 티가 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3월 달에 굳이 내가 한 달을 다 들여서 6회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을 거야. 예. 이게 이제 가능해져요. 3월 달에. 그럼 우리 4월 달에 뭐지? 보통 4월 달에 뭐가 있지? 9까지. 그럼 4월 달 정도 되면 8회독에 근접할 수 있는 거야. 8회독에 근접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3회독 중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 8회독까지 확실히 갔을 거고. 자, 그리고 5월 달 되면 8회독까지 가면 정말 티 난다 그랬죠. 그러면 또 곱하기 2를 해볼까? 정말 좋지. 10회독까지 갔으면. 누구보다 그 누구한테도 어휘력은 안 딸리는 거야. 예, 그리고 6월 또 이제 초중반에 또 지방직이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 알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기 같은 거 보시면 합격자 후기 같은 거 보시면 요 시기 있죠. 끝나는 시기. 요때가 되면 하루에 내가 단어를 100개 외우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500개 정도는 보더라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거의 시험 며칠 전에는 내가 1000개, 2000개 보는데도 무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그만큼 줄어들었거든. 1000개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뭐 한 20개밖에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야. 확실하게 기억 못하는 거.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면 그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여기까지 왔다면. 5회독 이상 왔다면 안 되는 사람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1년 일정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휘. 내가 기초가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좀 잡으시면 돼요. 좀 보수적으로 잡으셔도 돼요. 괜찮아. 예, 그래서 내가 6월 달까지 정말 내가 어휘가 부족해서 8회독까지는 진짜 안 된다라고 하면 5회독까지는 그래도 끝내도록 일정을 잡으셔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상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암기력이라는 건 늘거든 하다 보면. 예, 그러면 나중에 좀 땡길 수도 있는 거고 일정을. 예, 충분히 8회독 내가 처음 목표는 5회독이었는데 8회독까지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더 좋은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는 1년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나머지 파트들은 1년 계획을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커리큘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년 계획은 필요 없어. 영어는 나머지 파트는 생활 영어 1년 계획 그런 거 왜 세워? 전혀 필요 없어. 문법도 1년 계획 세우실 필요 없어. 그냥 진도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다 돼요. 근데 어휘만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년 일정을 꼭 잡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